네, 뜨는 직업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라이징 잡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 만나볼 직업이 어린이와 관련된 직업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린이들에게 꿈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직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바로 어린이 체험전 기획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어린이 체험전 기획자 대표로 뉴블럭의 김윤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체험전 기획자 김윤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어린이 체험전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지만 어린이 체험전 기획자라는 직업은 조금 생소하거든요. 이게 어떤 직업인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린이 체험전 기획자는 기존 전시 기획자와 유사한데요. 네. 대상이 어린이만큼 어린이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발달 단계별 그 특성들에 대한 기초적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부모와 아이가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체험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요즘 들어서 이 어린이 체험전 참 많아졌잖아요. 많죠.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기획하시는 분들은 어린이 체험전 기획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어린이 체험전 기획자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컨텐츠를 개발하는 일부터 네. 마케팅 수리, 또 예산, 대관장소 등 모든 것을 운영하고 모든 항목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 예. 보통 하나의 체험전이 열리기 전까지는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렇게 오래요? 네. 예. 업무 처리 단계는 크게 사전 준비 단계와 실무 추진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기획자 한 분이 이 많은 일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기획자 한 명이 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예. 조직이 이제 뭐 시스템 돼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면은 사전 준비 단계 그리고 체험전 오픈 전후 단계로 이렇게 나뉠 것 같은데 네. 맞나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아이템 선정과 컨텐츠 개발, 그리고 예산 책정, 진행 계획, 수립 등의 같은 사전 준비가 끝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업체 미팅을 하고 체험 전에 선보일 다양한 컨텐츠 제작에 만전을 기하게 됩니다. 네. 예. 또 어린이 체험전은 기존 전시와는 좀 다르게 운영 요원들의 자질과 교육이 상당히 중요해요. 어린이들이 안전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전 교육과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런 교육 받으시려면 사전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이나 교육을 받으세요? 보통 많게는 한 달 정도에서 짧게는 한 2주간의 OT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아까 하나의 체험전을 기획하는데 1년 정도나 걸린다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나 싶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정도의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해야 될 일도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동안 하셨던 체험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또 현재 진행하는 체험전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 들어봐도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코엑스 아티움에서 진행 중인 그 종이 발자국이라고 하는 전시를 하고 있고요. 네.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고 아이들하고 친숙한 그 종이를 소재로 한 전시고요. 뭐 체험전의 내용 중에는 간단하게 종이를 만드는 체험부터 시작해서 평면인 종이가 입체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또 교육적인 내용. 또 그리고 종이가 나무에서 왔잖아요. 나무가 주는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과학적 원리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신체 발달을 위한 놀이터도 있고요. 네, 이렇게 이루어진 체험전입니다. 와, 정말 체험전에만 가면은요, 아이들이 종이에 대한 모든 것을 알 뿐만이 아니라 뭐 자연의 소중함까지 알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전시일 것 같은데 네.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재미있는 일을 하다 보더라도 이게 일이다 보면은 어떻게든 힘든 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는지 또 소개를 해주실까요? 전시가 이제 가까이 오면 아무래도 이제 작업량이 많아지니까 밤샘 작업도 해야 되고 또 야근이 늘어나는 좀 이런 애로와 사항이 있고요. 네. 또 해마다 그 어린이들의 눈과 부모님들의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네. 사전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네. 그런 점을 일하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좀 어려운 점이죠. 그래요, 근데 이거 예. 아이들의 트렌드 자체가 정말 어렵잖아요. 네네. 시시각각 변하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눈높이를 또 어떻게 맞추세요, 네. 아이들이랑? 예. 제일 좋은 거는요. 같이 있어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형화된 어떤 놀이기구를 주어주는 것보다 이제 좀 날 것.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갖춰지지 않은 놀이기구를 주면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이렇게 노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착안해서 기획 단계 아이템 선정하는 단계부터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 아이들이 막 이제 벽에다가 낙서하고 그러면 어머님들이 혼내잖아요. 어린 체험전 기획자 입장에선 그런 것조차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겠네요.
그럼요. 예, 낙서라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뭐 부모님 관점에서 보면 지저분해지고 네. 예, 정리가 안 되는 습관의 일부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네, 네. 사실상 그 아이가 또 화가로 되는 길에 어쩌면 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아이들의 다양성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도 그 기획하는 입장에서 네. 눈여겨봐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린이 체험전 기획자만의 눈높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이 직업의 매력, 나와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점을 참 장점으로 여기고 일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기획을 해서 체험전을 열다 보면 찾아오는 손님들이 제가 네. 기획한 어떤 체험전을 통해서 많은 정보와 또 행복감을 가지고 가시는 것, 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좀 보람을 느끼는 게 있고요. 최근 들어서 그 아빠들의 참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빠들이 예, 참여가 높아지고 있고 예전에 어떤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좀 넘어서서 이제는 이제 친구같이 자녀와 같이 함께 하면서 뭐 이렇게 감성적으로 많은 도움들을 줄 때 기획자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추천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런 피드백이 올 때 당연히 보람을 느끼실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저희가 뭐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지만 요즘 이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인기를 인기죠. 끌고 있잖아요. 이런 점들도 아무래도 기획자 입장에서는 다른 각도로 또 보여지는 일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의 일환인데요. 네.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 정해진 것을 해라.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창의적으로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 이후에 어때요? 체험 전에 아빠랑 같이 오는 아이들이 좀 많이 늘어났을까요?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네. 예, 거의 예전에는 그 엄마와 아빠와 이렇게 함께 들어오는 비율 자체가 네. 상당히 적었는데 지금 어머니를 이렇게 제외하고 아빠와 들어오는 비율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이것도 좀 변화하는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 실례가 안 된다면 대표님도 자녀분들이 있으신지요? 예, 있습니다. 아유, 아이들이 복 받았네요. 잘 놀아주실 것도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요, 어린이 체험전 기획자 자체에 있어서 뭔가 적합한 성향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하면 적합할까요? 아무래도 그 어린이 체험전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전문 교육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유리하긴 합니다. 네. 예. 영재교육 관련 분야라든지 또 그다음에 유아교육 관련 분야 이런 분들에 많이 좀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그리고 좀 이렇게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들 네, 이런 걸 잘 쫓아서 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체험전이 점점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외국어 능력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그 체험전 전시와 예. 그 이런 체험전 모두가 국제화가 되고 있어요. 네. 쉽게 뭐 외국에 진출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고요. 예. 또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저희를 또 방문하는 계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배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아이템 확보 능력도 좋고 영어 능력도 좋고 좀 트렌드에 민감한 스타일인데 그렇게 어린이를 싫어해요. 그럼 이 직업이 되긴 좀 힘들겠죠. 기본적으로 그 어린이를 싫어하면 예. 그 생각하는 어떤 창이 좀 작아질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 직업에 대해서는 열정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사실 이 직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 분야의 전시기획 자격증이 CEM이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격증이 있는데 이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뭐 꼭 이 직업을 하는데 뭐 유리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오히려 열정이 더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이 어린이 체험전 기획자가 앞으로 좀 미래가 밝은 유망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유망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확실하게 유망 직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현재 그 도시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하나인데요. 네. 또 환경적인 요인들, 그다음에 어떤 그 환경이 가지고 있는 또 이렇게 지금 뭐 많은 이렇게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놀이터도 돈 내고 가는 그렇죠. 시대니까. 그래서 이제 예. 비용을 지불하고 놀이터를 방문해야 되는 이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닫혀 있는 문화, 그러니까는 에어바운스라든지 뭐 기존의 그 정해진 놀이 문화를 좀 떠나서 예.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놀이 문화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내다보시는 것 같은데요. 전망이 밝다고 하니까 더욱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연봉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해요. 어느 정도나 벌 수 예.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알려주실까요? 연봉은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뭐 늘 말하지만 그 이런 기획사들, 체험전을 기획하는 기획사들이 정한 내규가 이제 있을 것이고요. 네. 그 내규를 지나서 1, 2년 정도의 경력을 쌓게 되면 자기가 참여한 기획에 대한 참여한 참여도에 따라서 또한 성과에 따라서 스톡 옵션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이런- 2년 정도 열심히 하면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뭐 쉽게 말해서 연봉 5천만 원 이상 정도의 연봉은 쉽게 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건가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까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관련 자격증 CEM이나 자격증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 직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필요한 자격증이라든지 좀 어떤 전공을 필요로 하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자격증이나 기술을 요하지는 않지만 네네. 업무 스킬상 OA 능력이 상당히 좀 필요한 직업 중에 하나고요. 예. 포토샵이라든지 디자인 재능이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린이 체험전의 성격상 유아교육학과와 영재교육 관련 분야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이라면 도움이 좀 될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실제로 진행하는 회사에 예.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입사를 하셔서 경력을 이렇게 좀 쌓으셔서 예. 이걸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여러 가지들을 준비를 해서 어린이 체험전 기획자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은요, 어떤 교육을 받게 된다면은 채용 정보는 또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 네. 알아볼 만한 곳이 좀 있을까요? 관련 기관. 네. 예. 먼저 교육은 인력개발센터 같은 곳을 꾸준히 검색하시면 전시기획자 양성 과정이 나옵니다. 예. 아, 교육 과정이요? 네네. 네. 전시기획 양성과정 교육을 받으면 아무래도 이런 기획 일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채용은 구인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시면 지금도 채용 공고를 모집하는 기획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쪽을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또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진행하는 업체의 아르바이트나 인턴 과정을 통해서 꾸준히 이 일을 연마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열심히 역시나 발품을 팔아야 되는 직업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린이 체험전 기획자를 꿈꾸시는 분들 이 방송 통해서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분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그 학생이신 분이시라면 교과서적인 말인 것 같지만 하시는 업무에 충실히 이렇게 임하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전시 업무라는 일이, 기획이라는 업무라는 일이 다양한 분야와 산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상당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린이 관련 체험전이나 전시회를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요즘은 필수가 된 영어 구사 능력까지 배양을 하시면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멋진 어린이 체험전 기획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정말 멋진 어린이 체험 기획자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김윤호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